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온천이나 뜨거운 사우나 괜찮은지. 온천과 뜨거운 사우나는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데쳐져서? 수영하는 걸 아는다던 게 진실인가요? 겨울에 딱딱해지나요? 여긴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잠깐만 벗을게요. 안녕하세요. 밖에서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꽁지입니다. 진짜 간만에 여드름이 또 났어요. 이거 너무 슬프네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진짜 4년 동안 올리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던 가슴 성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옷은 일부러 막 그렇게 부각되는 옷을 입고 오진 않았어요. 막 굳이 그걸 막 이렇게 이러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이래서 난 좋았고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가볍게 설명하는 느낌처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이라서 이걸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지. 그래서 처음 부분은 이제 이거겠죠. 왜 하려고 했는가? 가슴 수술 왜 하려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고 저도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려고 했냐면 그 옛날 자료 영상들이 같이 첨부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10minute Press Your Number 뮤직비디오 촬영기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들었던 별명이 있어요. 아스팔트의 껌딱지라고 해야 될까? 아스팔트 위에 크랜베리라고 해야 될까? 정말로 평탄한 광야 같은 저의 몸뚱아리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상체 위로는 하체도 물론 없지만 상체가 더더욱 살이고 뭐고 있는 게 없거든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발달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영향이 전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영향이 전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수술하기 직전에 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첨부를 해볼게요. 저는 뭔가 섹시한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짝만 라운드 쉐입의 반팔을 입어도 몸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없기 때문에 크랜베리가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욱 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노출이 되는 부분보다 더 밑에 크랜베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보여요. 그게 더 수치스러워요. 그런 이유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왜 안 달렸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죽하면 동생이 저보다 5년이나 늦게 태어나놓고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젠장. 그래서 언제 하게 됐느냐, 눈치채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어요. 그 당시에 유튜브를 하던 도중에 제가 수술을 했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에 했네요. 오전 10시에 크리에이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인플루언서 언니한테 추천을 받은 병원에 가서 진행을 했고요. 푸켓 여행 가기 한 달 전에, 진짜 딱 한 달 전에 한 수술이기 때문에 여행지 가서 찍은 영상들이 조금 많이 약간 붓기가 있었고 티가 났어요. 티가 났는데 어쩌겠어. 나는 이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신감이 넘치는 걸. 그래서 그때 딱 그거 보고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댓글을 안 다신 분들도 있고 굳이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벌써 17, 18, 19, 20 4년째 된 가슴이네요. 그렇게 아는 언니한테 추천을 받고 가서 상담을 받아봤죠. 받아봤을 때는 가슴팍이 그렇게 넓거나 하지 않아서, 통이 넓거나 하진 않아서 엄청 으악 한 게 들어가긴 힘들다 그랬어요. 보통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본인 체형에 맞는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있는데 너무 큰 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둘이 너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한가운데가 떠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제 실리콘이 이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붙어요, 가슴이.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너에게 맞는 사이즈 딱 정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꽉 찬 B컵이 될 것이다 라는 조언과 함께 제가 카드를 들고 왔어요. 이게 수술을 받으면 어떤 걸 썼는지 언제 했는지 뭐 이런 수술 카드 같은 걸 작성해 주시거든요. 볼륨은 280ml라고 되어 있네요. 물방울 모양은 아니고 그냥 밥그릇 같은 댕그란 모양으로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 물방울 같은 모양은 살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하고 살이 없는 사람한테 하면은 진짜 잘못하면 정말 물방울 모양이 이렇게 딱 도장 찍혀 있듯이 잡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동그란 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웃겼어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그 추천해준 언니가 같이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내가 존나 멋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존나 멋있어. 네, 영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 수술을 했냐면 방법은 되게 다양한 걸로 제가 알아요. 이게 가슴 밑부분을 이렇게 절개해서 넣는 방법도 있고 겨드랑이에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겨드랑이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티가 제일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겨드랑이로 하는 게 비용이 조금 비싸진대요. 그리고 당일 하루 입원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퇴원하기 직전에 한번 수술실 들어가서
여기 피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빼면서 여기 고여있을 피들을 이렇게 쫙쫙 누르면서 빼시거든요. 저렇게 눕히고 이거를 쫙 누르면서 수건 빨래 짜듯이 이게 쫙 해가지고 일로 피를 쫙쫙쫙쫙 뽑아내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 미칠 듯이 아팠던 건 아닌데 심적으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요. 그래서 간호사님들이 막 좀 소리 좀 그만 질러주세요 막 이러면서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딱 태어나고 나서는 굉장히 몸살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앞가슴과 등허리가 그 알이 잔뜩 배겨 뽀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여기 위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팔을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벌어지겠죠, 상처가. 2주 정도는 90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들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생활을 굉장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보냈었습니다. 이렇게요. 뭐 모자를 쓰더라도 그 당시에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댓글 읽기는 제가 자신감 있게 야 그건 팔 안 벌려도 되잖아 찍어보자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찍었는데 그 당시 댓글 읽기가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음을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팔 위로 벌리지 않기를 일부러 더 조심했어요. 왜냐면은 들은 사례가 있거든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운전을 직접 그냥 하기로 했나 봐요. 이렇게 그냥 팔 들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여기서 피가 쫙 나기 시작해가지고 곧바로 병원으로 내비를 변경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정말 조심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머리는 그러면 못 감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머리는 화장실 바닥에 있고 몸뚱이는 거실에 있는 상태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머리를 감겨줬습니다. 다행일 건 지금 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머리가 정말 짧았고 태민 머리였기 때문에 감기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태는 압박붕대를 하고 밴드형 조끼 비슷한 걸 차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절개를 했고 이렇게 위쪽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가라고 이렇게 눌러주는, 안 그래도 살이 없으니까 여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위쪽에서 눌러주는 장치를 한 달 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는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이 등허리에다 큰 쿠션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잤어요. 네. 그리고 감각이 없는 부분이 한동안 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있는데 이제 요 왼쪽 갈비뼈랑 옆 가슴 부분이 마취 크림 발랐을 때 느낌처럼 감각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마취가 되게 세게 들어가고 여기 다 절개했던 거기 때문에 그 뭔가 신경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저는 특히 이쪽 부분이 좀 감각이 없었지만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벽하게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제가 4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후기 같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만족도는 일단 매우 높습니다. 없던 게 달린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고, 촉감은 살이 찌면 더 부드러워진다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지껏 상체에 살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실리콘 느낌의 그대로입니다. 그치만 그 당시 나왔던 최대한 부드러운 걸 선택하셨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지금 만지는데 딱히 큰 불만이나 부담감이나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건 없어요. 촉감은 그랬고, 겨드랑이를 절개한 덕분에 정말 절개한 곳이 전혀 티가 안 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티가 진짜 잘 안 나요. 털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겨드랑이 주름진 곳을 따라서 절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딱 그냥 이렇게 그냥 주름진 것 같다라는 느낌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원래 요 밑으로 했으면 정말 티가 났겠죠? 그리고 나는 밑으로 할 수도 없었을 거야. 왜냐면 밑으로 하면은 허허 벌판인데 어디를 잘라야 될지 어떻게 알아. 좀 내려와 있어야지. 여기 안 보이는 구간이구나 하면서 자르지. 아무튼 제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한 게 티가 나냐 티가 안 나냐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꽤나 많더라고요. 질문 받기 전에도 이건 대답 드려야겠다, 이건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살이 없으면 티는 나요. 이렇게 똑바로 누워있으면 모양이 온전하게 봉긋하게 보입니다.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했구나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난 돈 주고 내가 캐시템을 장착했다는 것에 아주 만족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살이 없다라는 기준은 제가 생각했을 땐 갈비뼈가 보이는 정도, 가슴뼈가 보이는 정도의 마름을 얘기하는 거지, 저는 갈비뼈도 보였고 가슴뼈도 보이는 체형이었어요. 여기 가운데 가슴뼈 있죠? 아까 수술하기 직전 사진 첨부했다시피 이런 상태니까요. 그럼 티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정말 예전과 똑같이 뼈가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살이 없는 게 느껴지고 이 부분부터 또 너무 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티가 나는 것 같고 브라자를 안 찾는데 찬 것 같은 이미지랄까?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걱정 많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아직 애를 안 낳아봤고 아직 수유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당시 상담했던 바로는 모유 수유가 가능한 상태로 수술을 해주겠다 였어요. 옵션이 보통 그렇대요. 뒤쪽 근육 쪽으로 이게 넣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수유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질문들을 읽으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뛸 때 통증이 있나요? 아니요. 통증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일반 가슴이랑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일반 가슴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절개 흉터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그냥 그 정도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나중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나요? 일단 상담받았던 내용들을 다 미루어 봤을 때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한동안 가슴에 돌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무겁고 숨쉬기 힘들다는 리뷰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4년 전이라 사실 기억이 되게 어렴풋한데요. 정확하게는 몸살이 났던 것 같은 상태는 확실하고요. 근데 압박붕대를 하고 있어서 돌이 있다는 느낌 말고 그냥 계속 갑갑하죠. 붕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 점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돌이 올라간 느낌은 아니에요. 촉감이 궁금해요. 부드러워졌다면 언제부터? 인가요? 이거 뭐 와서 만져보실래요? 할 수도 없고 이거 가만있어 봐. 물침대 누르는 느낌? 모르겠네. 뭐라고 설명해야 돼? 레나 거 만지러 갑니다. 팔뚝살이요 물론. 똑같은데? 똑같아요. 조금 더 탱글함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탱글? 약간 탱?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콘크리트 위에 껌딱지입니다. 저 정말 많이 하고 싶고 고민하고 싶지만 수많은 부작용과 비용 문제로 계속 망설이고 있어요. 정말 결심한 계기와 촉감. 촉감을 되게 다들 엄청 궁금해하셔요. 촉감이 왜 중요해요, 근데? 왜? 내가 만질 때 기분 좋아야 돼? 아니, 남이 만지는 걸 신경 쓰여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딱딱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비하는 건가, 다들? 나는 그거에 큰 걱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정말 결심한 계기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엎드려서 자면 아프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잘 때 자세를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요. 저도 되게 쫄보라서 그 당시 상담할 때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엎드려서 자면 터지나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저 혹시 실리콘을 너무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래요. 그거 실리콘 바닥에 넣고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게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보시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불량품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이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잘 엎드려서 자고요. 딱히 아프지 않습니다. 겁이 많이 났던 시즌은 있죠. 한두 달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 푸켓 여행 갔을 때 마사지 받았을 때 그 엎드려서 받는 마사지들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했다. 되게 워리, 스케리 막 이랬더니 거긴 피해서 해주시더라고요. 암 걸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무서운데요. 이번에 검사 받을 때 가서 물어봐야겠다. 운동할 때 불편하진 않은지. 안 불편합니다. 그 잡아주는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거슬리지 않고 별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생리할 때 오는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수술 안 했을 때랑 수술했을 때랑 똑같이 아픕니다. 생리할 때쯤에 가슴이 커지면서 아프잖아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할 때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편. 격렬한 운동 괜찮은지, 온천이나 뜨거운 사우나 괜찮은지. 아니, 온천과 뜨거운 사우나는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데쳐져서? 뜨거우면 녹나? 글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상력이 신박하시네. 수영하는 걸 아는다던 게 진실인가요? 전 가슴만 뜨던데요. 수술 후 관리 어땠는지. 그 수술법마다 조금씩 다른 건지 점점 더 발전해서 팁 같은 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사지 안 해도 되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병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이건 있었어요. 이렇게 안으로 10초, 이렇게 내리는 거 10초, 이렇게 올리는 거 10초, 이렇게 미는 거 10초. 4방향. 이거를 좀 집에서 할 수 있을 때 해주라. 왜냐면 이게 움직임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근데 막 이런 마사지는 필요 없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아프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괜찮다. 이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완전 잊고 있었는데 생각났다. 고마워요. 꽁지님 나이를 정확히 몰라 4년 전이면 혹시 몇 살 때 하신 건지, 여름에 했는지 겨울에 했는지.
겨울이었죠? 나이는 나 몇 살이었냐 그때가? 9, 8, 7, 6, 6에 했네. 5. 25 겨울에 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수술하실 건지 궁금해요. 더 일찍 할 거예요. 더 일찍 할 거예요. 고민하기 전에 빨리 당장. 오! 뭐야? 뭐야? 건강검진할 때, 유방암 검사할 때 유압 프레스기 같은 걸로 누른다는데 그거 검사 받아도 되나요? 터질까봐 무서워요. 그 건강검진을 할 때 미리 체크를 해야 할 거예요.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 얘기해주면 의뢰 조심하게 검사해주겠죠? 부모님의 반응. 저 그냥 갑자기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고 싶어 이러다가 나 예약 잡고 왔어. 뭐? 가슴 수술. 걱정 많이 하셨죠. 당연히 걱정 많이 하셨고 놀라셨고 그랬는데 뭐 다녀와서는 잘 관리하는데 도와주시고 그랬습니다. 회복 기간과 과정이요. 한 달 정도 잡았고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와이어나 푸시업브라 했을 때 아프지 않나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추천한다고 했고요. 나는 내려야 되니까 굳이 잡아줄 필요도 없고 노브라 상태로 잘 다녔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제거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결정하지 않을까요? 리뷰 영상 보면 윗볼록이 있어 보이는데 아직도 그런가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모아 올려서 그런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내려가죠. 중력 때문에. 똥 닦을 때 아파서 손이 뒤로 안 넘어간다던데 그래서 비데에 집착하게 된다던데 실화인가요? 그랬나? 약간 그랬던 것 같다.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불편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들 통증이랑 뭐 촉감 티가 나는지 이런 질문이 많네. 얼굴 성형 가슴 수술 뭐가 더 아프죠? 나는 근데 허벅지가 진짜 너무 아팠어. 겨울에 가슴 시렵다던데 어떤가요? 난 따뜻하던데요. 보온이 아주 완벽해. 다 저랑 똑같은 분들이 많으네요. 역시 같은 고민. 갑자기 살찌면 살이 트는 것처럼 수술 후 가슴에도 살이 트셨는지 궁금해요. 안 텄어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안 터요. 이런 뭐 이렇게 찌지직 막 이런 거 있잖아. 엉덩이 뒤에 생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가슴 크신 분들 허리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갑자기 딱 무게가 추가돼서 허리가 아파졌다거나 등이 굽었다거나 이런 일상에서 변화된 게 있나요? 저는 원래 등을 굽히고 목을 내밀고 다녔던 사람이라서 원래 자세가 안 좋아서 척추 측만증이 있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네. 겨울에 딱딱해지나요? 이거 얼음, 이거 물 아니고요. 다른 재질입니다. 수술하면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술은 당연히 조심해야죠. 쬐고 상처가 나 있는데 술 먹으면 염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가끔 이렇게 막 남편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전혀 나는 이게 왜 질문을 이건 제가 대답하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이랑 지금이랑 저희 부부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4년 정도 기다려서 말씀드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금액을 얘기해도 될란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적지 않은 돈으로 투자한 만큼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되게 행복한 바스트 라이프를 즐기고 있고 제가 이걸 하자마자 사실 후기를 찍어서 올리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그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너희 딸, 너 여자친구 뭐 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관없지만 이제 주변 제 소중한 지인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는 걸 줄이고자 그냥 참았었던 부분이거든요. 섹슈얼한 영역에 있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유를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다른 상황에서 그냥 갑작스럽게 꽁지님 가슴 성형 수술하셨다면서요? 이런 얘기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랫도리 뭐 왁싱 뭐 하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랑 차이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도 조금 자제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띠롱띠롱 많이 부탁드려요. 안녕. 즐거운 삶을 사세요.